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쩔 메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쩔 메타에서 간호학에서의 메타 분석으로 논문 쓰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방송 순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메타에 대해서 소개드렸죠. 왜 어쩔 메타를 시작하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시작하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네카에서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업로드한 사이트에 네카로 바로 연결된 사이트를 연결해 놨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카의 매뉴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 순서를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메타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현재 분석은 어디까지 왔을까? 그리고 간호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메타 분석으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떤 주제를 메타 분석을 해볼까?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피코라는 메타 분석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 주제 선정 이후에 어떤 크라이테리아로, 어떤 범주로 논문들을 검색할지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는 코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에 나의 주제를 정하였다면 같이 정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피코 정하기까지 네 번째 시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문헌 검색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전자도서관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문헌 검색 두 번째 시간 펀메디 편이 있습니다. 검색식을 만들고 AND와 OR는 어떻게 쓸 건지 또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문헌 검색하기 세 번째 시간, 이어서 펀메디에서 검색한 논문들을 엑셀이나 엔드노트로 어떻게 옮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는 문헌 검색하기 네 번째 시간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문헌 검색하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코크란 라이브러리 편입니다. 열 번째는 문헌 검색하기 여섯 번째 시간 구글 스칼라를 검색하는 방법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11번째 문헌 검색의 숨은 경로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펀메디, 시날, 코크란, 구글 스칼라 등을 통해서 문헌을 검색하는 경로를 찾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최근의 개념이긴 하지만 DOI라는 각각의 논문들은, 출판된 논문들은 각각의 자기의 DOI를 갖게 됩니다. DOI라는 것은 전자 주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들의 각각의 전자 주소입니다. 그래서 DOI를 알면 논문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숨은 경로 DOI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번째는 검색한 자료들을 모두 다 검색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엑셀이나 엔드노트에서 다운받았다면 그 검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검색된 논문 중에서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제와 맞는 논문들이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된 논문들이 빗둘림이 없는지를 보는 빗둘림 위험평가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이런 빗둘림 위험평가를 반드시 모든 선택된 연구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빗둘림이 너무 심하게, 즉 이 빗둘림이라는 것은 바이어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빗둘림이 심하게 비뚤어져 있는 연구들은 연구팀에서 논의해서 우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에서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14번째 롭이란 무엇이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단계이고요. 빗둘림 위험 보고에서 선택된 논문들을 찾아서 그 논문들의 질적 평가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얼마나 질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연구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롭은 실험 연구를 평가하는 툴입니다. 바운스는 완전 실험 연구 아니고 유사 실험 연구라는 실험 연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갖추지 못한 경우를 유사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아마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배우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진 않을 텐데요. 만약에 처음 메타 분석을 접하는 분이라면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6번째는 효과 크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선택된 연구들을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보고 빗둘림 평가라고 해서 새로운 파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만든 매뉴얼 중에 새로운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파트는 우리 연구팀에서도 처음 해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해보면서 미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그런 연구들에서 메타 분석을 준비하는 메타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효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20번째는 데이터셋,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나의 연구들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시간들을 20번째 시간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21번째는 분석은 뭘로 하지? 라는 뜻입니다. 즉,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이번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R이라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효율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즉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로 메타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결과를 해석하는 것들도 함께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24번째는 근거 수준 평가와 결론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나온 메타 분석 결과 그리고 체계적 운원 고찰의 결과들을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할 건지를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쉽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에 하나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스킵할 수도 있고 좀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5번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어쩔 메타 함께 학습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메타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어쩔 메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